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국방정책에 대한 분석 방송을 통해 한국의 군사 대국화를 걱정하는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 국방장관을 지낸 나카타니 겐과 국가안전관리국장을 지낸 카네하라 노부가츠, 그리고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인 쿠로다 카치히로가 패널로 나와 한국 국방정책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나카타니 겐 전 장관은 일본 GDP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일본의 국방 예산을 따라잡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그럼 일본도 방위 예산을 GDP 대비 2%로 늘리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패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습니다. 2020년 일본 GDP는 약 5,500조 원인데 이 중 80%를 고스란히 국채 상환과 지방을 위해 써야 하고 나머지 20%에서 1%를 국방비에 포함시키면 중앙정부에 돈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가장 높은 일본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군사대국이 한번 되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군사적 자부심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현실의 벽 앞에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간섭 때문에 군사대국이 되기 어려웠는데 현재 미국의 도움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대국이 되어가는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계속 국방비를 증액해도 한국 국민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양국의 국방비 사용처를 비교합니다. 한국은 징집제이기 때문에 싼 인건비로 55만 5천 명에 대한 비용이 국방비의 39%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22만 7천 명에 대한 비용이 국방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한국은 나머지 비용으로 무기 도입이나 국방기술 개발에 쓸 예산이 많아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가기관이 총괄하는 반면 일본은 민간주도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는 재해 대응 훈련을 하기 때문에 비숙련 인원이 대부분인 한국군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자기 위안을 덧붙입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비숙련 인원이라며 비꼰 것입니다. 이어 사회자는 한국이 왜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항모전단을 보조하는 이지스함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이즈모함과 카가함 두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보조 역할만 하면 되지 않냐는 식의 얼빠진 질문입니다. 이에 나카타니 겐 전 장관은 항모와 함재기가 있으면 더 멀리 보고 더 먼저 때리고 더 효율성 있게 해군력 운영이 가능해서 제대로 된 해군이라면 항모를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한국은 장기적으로 세 척의 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군함은 세 척 체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2020년 무기 수출의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나 영국, 중국보다도 높다는 데 놀란 것입니다. 패널들은 한국의 경영 전략을 칭찬하며 팔릴 만한 것을 잘 만들어 잘 판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은 나름 잠수함에 대해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산 잠수함에 비해 일본 잠수함이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점도 많았는데 일본은 자체 성능에 도취돼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잠수함 판매에 파격적인 경제적 옵션을 제공했다며 일본의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비록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에 자체 제작 잠수함을 만들었음에도 수출에 성공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자리의 패널들을 비롯해 일본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선량한 국가와 시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은 넓은 해양 영토를 소유했으면서도 독도와 쿠릴 열도를 빼앗아 보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어차피 한국이나 러시아,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도 일본에 만만한 국가가 없으니 쓸데없는 주장으로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일본의 독도 침공 시나리오에 주목됐습니다. 이 독도 침공 시나리오는 자위대 출신의 무기연구가 마타카 사토시가 2012년 한 일본 잡지에 기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이전부터 독도 침공에 대한 발톱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보다 수년 전인 2009년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인 다카이 미스오는 일본 유력 군사 전문지인 군지 켄슈에 다케시마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인의 혼내가 담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 문해안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령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독도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독도 공격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은 F2 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4척에서 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 공격으로 독도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함정들은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정기한 한국의 해 공군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육상자위대가 독도 공격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토리현의 산인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화포는 구구식 자주유탄포입니다. 구구식 자주유탄포는 사정거리가 40km를 넘지 못해 독도 포격은 엄두도 못 내고 헬기 전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지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한 AH-64D 아파치 헬기, AH-1S 코브라 헬기도 항속거리가 최대 150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격한다 해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카이전 교관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독도를 탈환하는 대신 대마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지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도를 잃게 된다면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군은 해공군 해병대 전력을 동원해 대마도를 기습할 것이고 혼슈나 규슈로부터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주요 지역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시누크 수송 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출동합니다. 이들은 대마도 공항의 강하에 거점을 확보하고 해공군 등 후속부대가 들어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동시에 AH-1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 안의 자위대 주둔지, 레이더, 통신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합니다. 그리고 한국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스이기, 유타바루, 고마스 등 공군기지, 사세보, 마이즈루 등 해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사세보, 마이즈루, 관문해협 등의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자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해 해상 교통 차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 또는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70대의 전차가 독도라는 독도형 강습함과 전차 양육함 3척에 분승해 대마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전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중화기 등을 배치하면서 진지 강화에 성공합니다. 다카이전 교관은 대마도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 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스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전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도 침공에 적합한 특수부대, 해병 타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3B를 실전에 배치했다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경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군이 대마도 침공을 한다면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킴스로 고토열도, 이키, 스시마 등을 공격하고 현무3B 순항미사일로는 오키나와 본도, 시코쿠와 혼슈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사시 한국군과 교전을 벌일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는 2개 사단, 1개 혼성단 등 약 2만 명을 넘지 않고 있고
그 전력도 규슈와 오키나와 본도에 걸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호위함과 잠수함은 한국 해군보다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나 대비 태세가 불리하다며 장대한 열도에 각 기지에 분산돼 별도의 해역의 바다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전장 해역으로 집중해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F-15J도 일본 열도 각지에 분산돼 에이테킴스와 현무 3비의 공격을 받으면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은 한일 간의 분쟁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일 쌍방과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분쟁에 직접 군사를 개입해 수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면 열도는 쑥대밭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 방위상은 다케시마와 관련해 일본 측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한국 측이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